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수영 운영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추웠더라고요. 완전히 그렇습니까? 한겨울 같습니다. 네. 요즘 저는 밖에 안 나가서 모르죠. 예, 저는 아침에 일찍 아침에 일찍 들어오면 밖에 나가질 않기 때문에 저도 밖에 날씨를 모릅니다. 수트대 오다 보니까 엄청 추워요. 그래서 진짜 한겨울 같습니다. 영하 2도 이렇게 되는데 주말에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네요. 서울도 추위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도 이 추위에 밖에 안 나오고 연구하다 보면 좋은 정보도 고르지 않겠어요, 그죠? 네, 진단하겠습니다, 바로. 네,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하고 산 이유 아니면 왜 샀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올려주시고 주식 관련된 얘기는 아무거나 올려주셔도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하루 올라가 하루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 계속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네. 이제 오늘 그래도 조금 연말장에 과거에 그 수급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4천억 샀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선물하고 현물 샀지 네, 않습니까? 선현물 다산 7천, 8천억. 외국인 투자가들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팔다가 또 빠지고 네. 올라오고. 한 며칠은 꾸준히 사면 조금 돌아서는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 좀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를 많지는 않지만은 70만 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저는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끝나고 한 200만 주 정도 삼성전자 하루에 매수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약간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삼성전자 과거에 이제 57% 이랬다가 계속 19년도 팔아가지고 49%까지 내려왔었거든요. 22년도까지. 그런데 다시 56%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계속 최근에 급전직하로 빠지면서 팔아서 지금 지분율 50.8%예요. 그래서 이게 50% 이하로까지 아마 내려갈 걸로 내려간다면 49% 57% 올라간 걸 다 판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자도 좀 팔지 않았나. 그러면 다시 살까 이런 생각하면 좀 오문이 들거든요. 다시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삼성전자를. 그리고 삼성전자 내년에 다시 안 사준다면 장이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지분율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56.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0.8입니다. 예, 그 정도 될 건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아마 4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예, 만약에 48% 정도까지 판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앞으로 2% 정도 더 판다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 발행 주식수가 6억 주니까 1억 2천만 주를 더 판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까지 안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이 160, 70조 원 가까이가 되는데 예,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서 가장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팔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긴 내일이 앞서겠다. 내일이 중요하다는 자체가 내일만 200만 주 정도만 매수가 들어온다 한다면 매도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됐다. 그럼 삼성전자가 바닥치면 종합주가지수도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다다음 주에 신의 한수에서 목요일 날 내년 전망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 한 2분기부터는 장이 확실히 돌아설 것 같아요, 내년에.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만 잘 보시고 삼성전자도 그럼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네, 혹시 우리 최병훈 전문가는 지금의 지수 어느 정도 저점으로 보시고 계시다고 네네. 요 네. 저도 최근 들어서 제가 역사적인 그 매수 기회다. 최근에 저도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쪽인데 남들은 다들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럴 때가 항상 보면 기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너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 국면에서 불안해가지고 주식을 집중적으로 많이 팔았는데 이미 그런 악재들은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반영이 좀 됐다고 봐요. 주식시장 자체가 최소한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에 앞서가잖아요. 여러 가지 현재 악재들이 반영된 시점 자체가 올해 어렵게 시장이 끝나는데 내년도는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네, 제가 한 11월 달까지는 내년도 희망이 없게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이 계엄하면 탄핵 이렇게 해서 탄핵이 터진 거예요.
야, 호재가 터졌구나. 그렇죠. 저는 이런 저도.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탄핵이 저는 전화위복의 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살려줬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 누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지지부진하고 경기가 안 좋다가 어떤 악재가 터지면 그 그렇죠. 악재가 다 해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럼 또 새로운 기대가 희망이 있잖아요. 새 정부에 대해서. 그럼 과거에도 항상 장이 좋을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게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 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분기 후부터는 뭐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내년에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여러분도 한번 희망을 가지자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진단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튜브에서 올라온 거네. 민숙이님께서 한국가스공사 46,000원 10% 진단부터 드렸습니다. 46,000원에 샀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갖고 있죠, 주식을? 그러면 11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사가지고 뭐 대한고래 어쩌고 저쩌고 그냥 유튜브 보고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단편적으로 보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실력을 갖춰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결단을 내리고 아니면 손절선 이런 거 잘 없잖아요.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막 이야기해요. 뭐 대운고를 그러면 뭐 그냥 대충 듣고 대충 사가지고 이렇게 그 뭐 대운고의 프로젝트가 30년 돼야 뭐 실적이 발휘될지 모르겠지만 테마주죠. 그러면 이 한국가스공사를 사야 될 이유는 단 1초도 보유할 이유는 옛날부터 없었어요. 자, 2000년도 보시면 2000년도 8년부터 시작해서 고점이 85,000 한 번도 그 고점을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고점과 한 번도 돌파 최근에 들어서 테마처럼 해서 대왕구로 쩌니 해서 올라갔어요. 이게 2만 원대 3만 원 있다가 갑자기 6만 원대 땡겼습니다. 이것은 그냥 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조회수가 막 엔터처럼 엔터테인먼트 뭐 개그나 뭐 아니면 놀이 이런 유튜브처럼 보고 사람들이 막 그 몰려있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는 실력이 없으면 또 보고 또 당하는 거죠. 보세요. 28,000원부터 시작해서 6만 원 단숨에 가버렸잖아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3일 안에 끝났어요. 그런데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5만 원. 와, 사다고 그래서 그러면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물렸기 때문에 이 대한골 관련된 이야기 해야만 조회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회수 높은 거 보고 샀다가 대다수가 작년에 양극재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계속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애초부터 이익을 날 수 있는 성장주도 아니고 이익을 날 수 있는 기업도 아니고 빚도 많고 그냥 과거에는 이제 이익은 많이 1억 1조 2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봤자 이게 특별하게 성장하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줄잖아요. 지금 매출액이. 작년부터 계속 23년도 24년도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다고 뭐 가스를 올라가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 같이 따져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테마처럼 움직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기법을 보고 이 주식은 5만 1,000원대부터 보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니까 5만 1,000원에 팔지 못하는 거잖아요. 전혀.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내가 2차전지 물려서 내려왔으면 또 그래서 보고 사람들 막 유튜브 보고 또 가스공사 막 하는 거예요. 조회수 많으니까. 재미를 합니까 주식을? 5만 2천 이하에서 보유 금지죠. 근데 난 4만 6천 내려고 삽니다. 똑같이 지자리 갑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하면 저평가예요. 주식이 저평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사줘야 가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저평가돼 있다. 실제 그러면 사면 되는데 이것은 그런 특별한 나빠질 이유만 있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도 다 빠지고 가스 가격도 빠지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나빠지겠죠. 매출도. 그런데 당시 테마처럼 자 그래서 주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반등 때 꼭 팔고 나오셔서 그래도 지금 요실 한번 깨지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46,000원 샀으니까 2만 원대에서 두세 배 와가지고 샀는데 이거 내가 뭐
탄핵 계엄 때문에 빠졌습니까? 물론 여기는 계엄 때문에 빠졌어요. 12월 4일 날. 그런데 그 전부터 빠졌잖아요. 12월 1일 날 빠졌잖아요. 이미 그 전에 끝난 주식입니다. 여기서 9월 초 아니면 여기서 끝났어요. 요날 벌써 6월 24일 날 올해. 근데 계속 이걸 보고 그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나는 그것보다 현혹당합니다. 그럴 바에 주식을 어떻게 돈을 봅니까? 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주식은 생각보다 10년 동안 돈 못 버시는 게 다 이유가 왜 선배도 못 친구도 못 보고 형제자간 다 돈을 못 벌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10년 동안. 그래서 그런 거죠. 가치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위에서 이렇게 거래가 실렸는데 누가 사서 올리겠습니까? 악재죠. 그래서 반드시 파시고 다행히 만약에 62평선 가지 못할 4만 원 정도 가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3만 8천 원 정도 목표가 일단 드려서 그 전에 아마 가면 팔고 나오시고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3만 2천 원 손절가 드리면 이런 주식을 한번 딱 손해는 10% 사가지고 또 손해나면 또 다른 거 비슷한 거 또 사요 가서. 그럼 또 손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 투자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미 올라간 주식 사지 마시고 한 1년이나 2년 뒤에 아주 시세 날 주식 미리 있으면 그런 거 전문가들 보고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차트, 단기 매매는 무조건 차트 배우셔야 되고 손절가 정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깨집니다. 저는 아마 몇십 년 동안 한국가스관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개인 투자들 이렇게 대한고리에서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목표가 가면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제가 진단해 드릴 종목은 네오셈을 20% 11,390원에 매수하신 분입니다. 현재가가 9,680원이니까 약 한 15% 정도 손실인가요? 예, 이 종목을 사셨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이슈를 보고 사셨겠죠. 이 종목은 뭐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 어려운 쪽이고 CXL 반도체 대장주죠. 이 종목과 함께 움직이는 주식이 워킨스전자, 그다음에 엑시콘, 뭐 세 종목의 핵심 CXL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그러면서 HBM 반도체가 삼성, SK 하이닉스 주도하에 시장 형성이 좀 되면서 삼성전자가 뒤처지면서 CXL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HBM 반도체 부진을 좀 만회를 하려고 야심차게 현재 지금 물론 SK 하이닉스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CXL 반도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CXL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HBM 반도체고 그렇지만은 CXL 반도체도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습니다. 참마 2025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요. 특히 이제 CXL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해놓은 회사가 네오셈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엑시콘 같은 경우도 이미 기술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세계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세계 회사 중에서 네오셈, 엑시콘전자, 오킨스전자를 본다 한다면 현재로 봐서는 가장 기술력도 앞서고 그 다음에 실적도 양호한 회사가 네오셈입니다. 엑스콘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팍 줄었고 적자까지 났고 네오셈 같은 경우는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매출액이 300억인데 영업이익이 100억이 났어요. 거의 영업이익률 30% 났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실적도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을 이미 3분기 때 확인을 해줬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네오셈 같은 경우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세 종목에 비해서 일단은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습니다. 앞서 오킨스전자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고 아마 8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엑시코인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1,300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4천억이니까 그래서 이익은 나고 있지만은 밸류로 본다 한다면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죠.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쪽에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기술력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주가가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가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저점은 확인이 좀 됐고 향후에 좀 길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CXL 반도체, 그다음에 뭐 액침 냉각 기술과 관련된 종목, 제가 GST도 소개해 드렸었죠. 이 시간을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근데 그런 종목들 움직일 때 따라 사야 되느냐? 안 되죠.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갑자기 이런 종목들은 또 이슈가 부각되면서 장중에 10%라든가 뭐 15% 정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팔고 나와야 돼요. 예. 특히 이제 네오셈과 관련된 CXL 반도체 자체는 당장 삼성전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들 회사들이 장비를 공급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테마 성격이다. 실적이 따라주기 위해서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 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실적 지키면 실적에 따라서 좀 더 차별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슈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슈에 부각이 좀 된다 한다면 올라갈 때 파는 전략, 저점을 확인이 좀 된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이 어디냐? 이건 매매한다 한다면 9,000원대 초반 정도, 최근에 8,000원대까지 내려왔지만은 이제는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아마 9,000 아마 2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저점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12,000원 넘어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매물층이 지금 딱 보면 12,000원대 집중적으로 포진이 좀 돼 있고 최근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12,000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밀리잖아요. 그래서 종목 수익을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전략은 트레이딩 매매입니다. 9,500원 아래 9,200원대 매수. 우리 청자자 11,390원에 사셨는데 약간 밀리면 약간 5%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에 만약에 올라간다 한다면 11,800원, 12,000원 정도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매도해서 나중에 다시 기다렸다가 또 내려옵니다. 이 종목은 11,800원, 12,000원 올라가면 이 종목은 또 10,000원 아래까지 내려와요.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매도 목표 손절할 필요는 없는 거고 12,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엔 매수 문의네요. 유튜브에서 YY님께서 LS 매수 문의요 이렇게 했는데요. 전선주, 뭐 전력주, 뭐 그러죠. 일렉트릭 관련 일렉트릭고. 그래서 지주사잖아요, LS에. 그럼 LS 주식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사야지. 그러면 저는 관심 갖지 마시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력주뿐만 아니라 계속 고점에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5월 달에 5월 20일 19만 4천 갔다 지금 반타작입니다. 주식이 내려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점 돌파 못했잖아요. 그럼 작년부터 23년도 이것은 이제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도 높아졌고 낮에도 그다음에 이런 쪽에 또한 뭐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하면서 계속 뭐 전력주가 아주 좋을 거라고 그래서 현대 뭐도 올라가고 일렉트릭도 올라가 막 그래서 전력주 같이 테마처럼 올라갔는데 이 전력주 관련 대다수 전선의 뭐 기계 뭐 산업재적 대다수잖아요. 그럼 이런 주식은 한번 고점 내고 빠지기 시작하면 손절선을 정해서 해야 되고 한 번 빠지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그거는 뭐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미국을 예서로 더 미국의 AI 본거지니까 자 그럼 미국에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 전력이 필요해서 그러면 새로운 어떤 발전소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해서 관련된 변화기부터 막 다 소요비가 엄청나게 될 것 같아. 전력이 부족. 원래 전력이 부족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전력이 부족한 알지고 인프라가 낙후된 것도 알아요. 그죠? 그래도 그걸 개선을 못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과거에 트럼프 일기 정부일 때 그래서 막 관련된 주식이 인프라 관련된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부터 끝없이 빠졌습니다.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개선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래서 미국은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저 발전소에서 만약 수력발전에서 그 도시까지 가려면 엄청난 길이에 송배전선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의지를 갖고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데 그 정도의 돈 들을 돈이 정부에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낙후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정도에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산업 관련된 경기가 나빠지면 산업용 전기가 덜 쓰게 되니까 그걸로도 AI 반도체 같은 어느 정도 수요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쪽에 해서 하니까
테마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한데 물론 변화가 나서 실적은 좋아지면 이제 관세 때문에 국내에 있는 거 부품도 마찬가지고 미국 가서 하면 비용이 많이 이제 가구보다 관세가 보편적 관세가 되면 피해가 되는 거죠. 그 나라 거 써도 되는데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것도 그렇고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관심 가지지 않는 게 좋다. 물론 한 뭐 반등 어느 정도 하잖아요. 주식은 항상 내려오면 보시면 여기도 95,000원 왔다가 12만 20-30% 올라가요. 이 30분 먹고 주식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저는 늘 그렇게 해요. 최소한 50% 실패도 50% 아니면 100% 정도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것은 과거입니다. 이미 모멘텀이 다 끝났습니다. 올해 전부 다 기계 전력부터 저는 그래서 관심 갖지 마시고 지금 이런 거 물을 때가 아니에요. 단순히 가격만 물어보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거기 가서 물려라. AI 혁명 시대 세력이 활개치는 그 안에 가서 물려셔야 돼요. 그래야만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AI 관련된 주식 물론 이제 주변주 인프라 주식은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매수 금지, 이 관련 분야, LS 관련된 거 전부 다 매수 금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73,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주가가 8% 넘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6,000원 정도, 거의 한 20% 정도 손실이 나신 분인데 물렸는데 언제쯤 팔아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파세요. 파셔가지고 손실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파셔가지고 굳이 산다 한다면 SK 바이오팜으로 교체하세요. 왜 그러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원래 이제 백신 회사지 않습니까? 백신 회사는 이제 오늘 주가가 최근에 올라간 이유 자체가 백신 구린 폐염기인가요? 그동안 특허 소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거거든요. 승소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특허에서 승소했으면 이 회사 기업의 가치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백신 회사, 이 회사가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 자체는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서 백신이 이슈가 되면서 그때 주가가 과다하게 35만 원까지 갔잖아요. 절대 이 정도까지 갈 주식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가 35만 원대까지 갔던 회사예요.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매출액 성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35만 원대가 갔던 자체가 이제 백신 관련해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얘기도 좀 나오면서 오버시팅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35만 원 갔던 것 자체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회사가 이제 그 이후로 보시면 회사가 지금 계속 지금 적자거든요. 지금 적자가 지금 매출액도 안 늘어나고 과거에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서 백신 위탁 생산이라든가 이슈가 나오면서 코로나 국면 때 매출액 9천억까지 가면서 영업이 한때는 4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그 뒤로 매출액이 그 다음에 반토막 났고 작년도도 3천억 매출액에다 적자 났고 올해도 작년에 대비해서 매출액 반토막 났잖아요. 작년도에 3,600억인데 올해는 1,800억. 올해는 적자가 영업 적자가 1,000억. 내년도도 지금 매출액 2천억, 내후년도도 2천억. 적자는 계속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은 별로 비전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특허 이슈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이거 파시고 대신 SK 바이오파면 내전적 치료제라든 그것들이 매출이 가셔야 되는데 실적이 꾸준히 좋아져요. 산다 건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SK 그룹 두 개 회사가 바이오 회사가 상장되어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있다 백신,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자체는 신약 개발, 내전증 치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가치로 따지면 저는 오히려 그쪽이 좀 낫다는 쪽이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손실 났지만은 이것도 못 팔면 또 고생합니다. 이분이 아마 이제 73,000원대 샀다는 자체는 최소한 보니까 작년도 8월달에 주가가 이제 8만 원대 이후에 있었고 그대로 계속 아래에 있었거든요. 최소한 작년 8월달 이전에 사셔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는 거잖아요. 43,000원까지 좀 내려왔다가 지금 5만 7-8,000원인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한참 고생입니다. 손실은 20% 났지만 20% 손실은 충분히 다른 쪽에 만회가 가능해요. 요즘 종목들 움직이면 10% 20%는 쉽게 움직이고 또 그 사이에 좋은 종목들이 주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까지 갈 때까지 73,000원대까지 가지고 기다리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참 걸립니다. 최소한 3개월, 5개월 저는 더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와서 오늘 또 수급도 보게 되게 되면 개인 누가 산 사람 없어요. 주가 떴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특허 승소에 대해 민감하거든요.
예. 오늘 뭐 제약 바이오정부터 전반적인 약세 구매에서 유무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저는 뭐 내일이라도 좀 팔아가지고 기술적으로 지금 고점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약간 오버가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6만 원대 언저리니까 과감하게 손절 좀 하셔가지고 이제 올해 딱 2024년도 잊어버리시고 내년도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일 현재 가격대 정도 전후해서 매도해서 교체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샤브렌님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35,600원 15%입니다. 몇 달 전 바닥인 줄 샀는데 떨어지네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몇 달 전에 샀는데 한 10% 빠졌네요. 얼마 안 빠진 거죠? 요즘 뭐 갖고 있으면 요즘 2차전지 보시면 계속 신저가를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2차전지 포함되니까 신저가를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신저가를 못 갔네요. 작년대 신저가 올해 8월 5일 26,700 아직 못 갔죠. 자, 그런데 제가 요즘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미국 주식이 30%를 갖고 있지 않으면 거액자산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장기 투자할 종목이 없습니다. 즉 10년을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이 과연 있을까? 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유일한 이제 그런 섹트 말하는 거죠. 산업별 업종별 섹터가 10년을 내가 보유해서 뭐 한 10배 나는 주식이 과연 있을까?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는 2016년, 17년 전기차 배터리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라. 10배는 가니까 시작점에서 최소한 내가 상각 10배는 가는 거 다 갔습니다. 이제는 반도체조차도 안 되는 거 이제 내려가면 더블 정도 가지. 2-3배 정도 갈까요? 물론 개인 투자자는 2-3배 먹어 엄청나게 먹을까 생각하잖아요. 조금 사서 그게 아니가 오래 들고 있으면 한 뭐 시작자 10배 정도 나는 주식이 있어. 그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기 투자해도 되는 섹터, 실패 없는 일등주 섹터는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처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식밖에 없다. 자, 이제 2차 전지 중에 배터리 주식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기존 배터리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이클에. 전기차 사이클, 시세 사이클 말하는 거죠. 전기차가 성장해서 대중화되는 시세 사이클은 400배로서 테슬라가 414달러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410달러 가가지고 지금 고점 대비 사상 고점 대비 벌써 20%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전기차로 잘 팔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200만 대 파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것은 먼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새로운 물결을 대비한 기업이니까 가는 거죠.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2차 전지 지금처럼 그대로 이렇게 가면 망한 회사가 많이 나올 거고 블루오션 시장이 레드오션 시장돼 중국처럼. 그런데 요 안에서 배터리도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30년대 배터리 그 30년대 사용하는 배터리 소재 쪽 아니고는 장기 투자 종목이 없어요. 그럼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글로벌 1등으로 전고체 전지 중에 고체 전해질의 원료를 대량 양산화 가능하죠. 글로벌 1등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원료로. 자, 그러면 지금 샘플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실적은 시작됐습니다. 올해 영업 흑자가 시작된 273억 나왔죠. 자, 273억이 올해 나올 걸로 예상됐는데 내년에 361억, 그다음에 560억.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1,000억 있다가 23년도 1,000억, 1,120억에서 7,000억 가죠. 3년 뒤에. 이거 27년도는 1조가 넘어갑니다. 10배의 매출이 늘어났는데 주가가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10배가 나는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매출액이 내년에는 27% 늘고 전에는 57%, SDI가 양산 들어간 27년도는 거의 200, 300% 늘어날 거야 아마. 자, 그러면 그 사이는 샘플밖에 안 나가지만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에 준비한 그런 게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서 가는 2차 전지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주식을 내가 처음부터 살 때 35,000원, 32,000원 왔으니까 와 이거 이렇게 손해는 어떡해. 단타로 살 주식은 아닙니다.
이미 아직도 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저점까지 내려가서 26,000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 양봉이 떠야 됩니다. 이게 양봉 뜨고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고 아직 모멘텀은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 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나는 봄 이상 기다렸다가 이 사상 고점을 돌파, 9만 원 당연히 돌파할 거니까 돌파할 거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3배잖아요.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 기술적 보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매매로는 목표가입니다. 35,800원이네요. 사신 단가네요. 그래서 1차 단기 목표가 35,800원 드리고요. 단기 매매는 그거 한번 파시고 좀 더 2차 매매로 간다면 그래도 4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에도 뭐 10% 20%도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2차 목표가 4만 원, 1차 목표가 35,800원,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31,000원 이렇게 드려서 단기 올라가면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현이합니다. 1,600원에 10% 매수하신 분이요.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셨다고 그래요. 1,600원에 사셔서 수익 났다가 그런 내용과 함께 올리셨는데 1,290원이 최저치인데 1,600원에 사셨으니까 저점에 잘 잡으셨네요. 최근에 주가 하락 국면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을 보면 뭐 당연히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주식이죠. 지금도 보면 참 우리나라 주식이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가야지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상승을 할 건데 자동차 완성차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좀 올랐지만은 가장 싼 게 이제 주가라는 것 자체가 싸다 비싸다는 것 자체는 이제 상대적인 측면도 있고 절대적인 측면도 있는데 현대차는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아주 또 싸지는 않아요. 절대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PER 단위로 지금 기아차 같은 건 4배 정도밖에 안 되고 현대 모비스 부품 종목 같은 경우는 PER 단위로 5배, 6배밖에 안 되니까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싸죠. 우리나라 현재 시장의 평균 PER이 지금 10배 정도니까. 근데 또 상대적인 측면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경우들이 주가가 엄청 쌉니다. GM하고 포드가 S&P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들 관련 종목도 PER이 지금 GM이라든가 GM 같은 경우 아마 PER이 6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측면으로 온다면 또 그렇게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그렇게 또 싸지가 않아요. 미국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S&P 500이 PER 밸류가 지금 20배가 넘으니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 싸죠. 근데 서현이아는 어떠냐? 서현이아가 지금 PER 단위로 주당 EPS가 아마 4,000원이 넘을 거예요. 4,700원인데 현재 주가가 12,000원이니까 PER 단위로 지금 2배, 3배밖에 안 돼요. PER이 2배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요? 2배라는 것 자체가 주당 EPS로 원금을 회복하는데 2년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즉 2년이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원금을 뽑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금을 뽑는다는 거예요. 연간으로 따지면 50%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주가 싼데 이런 유형 있는 종목들이 국내 시장에서 몇 종목 있습니다. PER 2배 정도 되는 회사가 제가 보면 아마 20종목 정도 될 거예요. 특히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이제 그런 종목이고 서현이아가 그중에서 대표적인 주식이다. 왜 못 가느냐? 일단은 아무래도 전기차 시대에 진입을 하니까 내연기관차가 이제 없어질 거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할인을 받는 부분도 있죠. 할인 받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매차들의 영업이익률이 2% 3%밖에 안 됩니다. 거의 이익률이 없다는 거죠. 거의 현대차, 기아차에서 부품 업체들한테 외주를 줄 때 거의 적자 안 날 정도만 이익을 남겨주고 거의 단가를 후려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은 예사 같은 경우 지금 4조 원대거든요. 4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2천억 대니까 거의 영업이익률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4% 5%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할인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예사 주가 쌉니다. 예사가 지금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 이후로 최근에 4년 동안 매출액이 100%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아마 5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주가는 주봉이라든가 월봉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최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2023년도에 주가가 3만 원대까지 갔는데.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 결론은 주가가 엄청 싼 주식이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본다 하더라면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아무리 못 가도 18,000원을 가야 됩니다. 18,000원을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 가죠. 왜? 현대모비스가 가야 되거든요. 현대모비스가 PER이 지금 6배, 5배, 6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얼마? 이 종목은 현대모비스보다 20% 정도 할인을 받아야 되니까 PER 단위로 4배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럼 앞서 제가 주당 EPS가 보니까 4,700원이네요.
4배 정도 되면 4, 4, 16, 4, 딱 18,000원이 나오죠. 적정 주가. 18,000원까지 가져가라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다만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거고 이 종목 이제 모멘텀이 없어요. 왜냐면 10월달에 현대자동차에 인도법인도 상장돼 버렸고 이 종목 인도법인 상장에 화신과 더불어서 가장 큰 수혜주였거든요. 인도법인 쪽의 매출 비중이 화신과 더불어서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점이 나온 거예요. 인도법인 상장이 발표가 좀 되면서 이때 이제 인도법인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상장한다는 이슈가 나와서 주가 떴고 10월달에 상장될 때 이때 고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슈가 없어요. 요즘 시장 자체가 이슈가 있어야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워낙 주가 싸니까 기본적 분석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게 적정한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18,000원인데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 한다면 14,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가 목표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을까. 이 가격도 올해는 힘들어요. 올해는 힘들고 내년도 1월달 정도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반전이 나와야지 갈 수 있는 가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현재로 봐서는 13,2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가 목표 주가일 것 같고 내년도 1월달 정도 본다 한다면 14,500원, 800원 정도까지 보유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보시면 유튜브에서 김수식님께서 가온칩스 6만 원에 15% 추매해도 되나요? 15% 갖고 있어서 물려서 추매한다. 제가 늘 그렇게 요즘 주식이 물리면 물 타지 말아라. 물 타지 말고 그냥 미국 주식 가시라. 그래야 회복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주식을 이미 사는 게 아니라 실적도 안 보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온 주식을 사서 저 위에 12만 7천 원 갔다가 내려온 주식인데 6만 원 반타작 때 사면 반에 또 반타작 됐는데 6만 원 사가 또 3만 원 가져왔는데 이것을 15%는 비중을 갖고 있어 추매해가지고 주식을 회복하고 본전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10년 허송세월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1억 가지고 이 주식을 올해 6만 원에 샀으면 올해 아마 보면 여름에 샀겠죠. 내려오니까. 그럼 사가지고 와 만약 1,000만 사도 지금 1,500 됐다가 지금 600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물탈 돈을 있으면 1,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올라온 거 사지 않고 그냥 그냥 나는 아무 잘 모르니까 차트도 그냥 올해 1,000만7을 아니면 작년에 나 1,000만7을 테슬라 아니다 엔비디아 대충 사고 AI 반도체니까 가온칩스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제공하는 팹리스 회사잖아요. 그러면 나는 세계 제일 좋은 게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아무 때나 아니면 올해라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5월달에 이거 살 때 아니면 사봤자 이거 살 때 돈 1,000만이라도 엔비디아 샀으면 지금도 30%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AI 이제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엔비디아부터 주식이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그때 엔비디아 갈 때 이게 주식이 이렇게 절대적 고평가로 12만 7천 원 갔으니까 이게 한 200배 이상 갔을 거예요, 영업이익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게 다 올라갔다 내려오다고 싸다고 생각하니까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사니까 계속 물리잖아요. 그러면 동봉에서는 3월 달에 2월 달 3월 계속 이달에 반도체 반짝대고 저 다 팔아라. 제조 반도체 관련된 모든 반도체 AI 반도체 그렇게까지는 이해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내려오니까 사니까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그럼 1,000만7을 가온칩스 안 사고 엔비디아 샀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좀 먹고 나와서 올해 다시 팔아가지고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니까 AI를 가장 많이 쓰는 게 테슬라인데 그럼 테슬라 딱 사면 1,000만 원이 1,300 지금 2,000만 원대 와 있어. 한 3,000만 원 됐을 거예요. 1,000만 원이. 그래서 계속 물 탈고 있으면 본전하려고. 그래서 저는 물론 실적이 나아집니다.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까 거래도 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 가면 길게 보면 이게 61평선 6만 1,000원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이 10만 원 사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6만 원까지는 뭐 앞으로 다시 전체 좋으면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갖고 있다가 본전하면 이제부터 팔고 나와서 항상 올라갔다 내려온 거 사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몰려갈 때 같이 몰려가야 되는 거죠.
남들이 이렇게 여기부터 거래가 많이 실려서 가고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실렸는데 그럼 최소한 여기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가야 되죠. 작년에. 그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은 다 떠나는데 썰려가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사가지고 먹겠다면 왜냐하면 올라간 거 사면 겁이 나니까 심리적으로 같이 따라가면 와 비싸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겁이 나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다 내려온 거 사니까 늘 손해보는 거예요. 이건 주식을 안 배운 거죠. 정규과정은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가 나오면 차트는 벌써 정도의 정규과정 주식도 배워야 돼. 그거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기매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물 타는 거 금지시키고 목표가 6만 천 원 갈 때까지 보여서 보유하시고 장기적으로 손절가는 3만 5천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훨씬 나고 지금은 괜찮아요. 물론 타고 싶으면 타도 상관없는데 단가 낮춰서 본전 넣으시려면 사서 본전해도 됩니다. 근데 눌림목 구간에 한 4만 원 정도 깨진다면 그때 천천히 보고 그때 사셔도 되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물린 주식을 한국 주식 물타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6만 천 원까지 장기 목표가입니다.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더본 코리아 최근에 상장된 종목을 4만 8천 원대 사신 분이 올려주셨네요. 중장기 투자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 주식 파세요. 이거 주가 못 갑니다. 예. 더본 코리아가 지금 상장이 된 지가 11월 초에 상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공모 가격이 3만 4천 원인가요? 지금 공모 가격이에요. 공모 이후에 6만 4천 원까지 갔는데 이건 이제 백종원 프리미엄을 좀 받았다고 봐요. 공모주 상장할 때도 그렇고 경쟁률도 좀 그렇고 공모 가격도 3만 4천 원이면 어떻게든 이 회사가 체인점 기반의 외식업체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외식업체들이 좋을 일도 없을 거고 회사가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건데 어떻게나 음식료 업종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회사가 경쟁 회사라든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회사가 있으면 이 종목은 독자적으로 백종원 효과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외식 업체가 물론 상장된 건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그러나 음식료 업종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는 이제 음식료 업종을 비교해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작년도 4,100억이다. 올해 4,400억. 단기 순이익 200억대예요. 230억 나올 것 같은데 주당 EPS를 계산해 보니까 아마 1,800원 정도 언저리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현재 주가가 PER 단위로 몇 배입니까? PER 단위로 거의 15배, 20배 가까이가 돼요. 자, 음식료 업종의 대표적인 CJ 제일제당의 PER 단위로 지금 8배입니다. 8배고요. 제가 음식료 업종 중에서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사조 대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PER 단위로 3배, 4배밖에 안 됩니다. 순수하게 음식료 가공회사 만든 회사들. 그런 회사들 오히려 시장은 안정성이 있어요. 그들 종목들이 지금 4배, 5배, 대상 같은 경우가 7, 8배 정도 거래됩니다. 그럼 이 종목이 외식업체 회사 자체가 PER 단위로 20배 이상 갈까요? 안 됩니다. 주가가 이제 공모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 것 자체가 요즘 이제 공모주가 없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달라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 가격이 뻥튀기인 것도 또 많고요.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은 최소한 6개월 정도 기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이 한번 발표되고 난 다음에 사셔야 된다고 그래요. 다만 이 종목을 봤더니 수급적으로 보니까 520 물량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있잖아요. 이사가 이제 12월 달에 상장됐으니까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은 지나갔을 거고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도 없어요. 근데 회사가 전체 지금 발행 주식세 거래되는 것 자체가 20% 언저리입니다. 이게 거래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전체 발행 주식수가 지금 상장 주가 1,400만 주거든요. 이게 전체 거래되는 물량 자체가 일부 공모 물량 240만 주였고 일부 1%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 물량들이 나온 걸 감안하면 300만 주 언저리가 유통되는 겁니다. 300만 주 언저리가 유통됐다 볼 때는 수급의 애교 현상 때문에 주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어디까지나 기본적 분석사로 따지면 이 종목은 주가는 기본적 분석보다 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48,500원 잘못 사서 생각하시고 이거 먹을 거 없어요.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되고
예. 다른 거 음식료점과 비교해 보세요. 저는 이거 팔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스마일님께서 솔트룩스 27,310% 얼마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전망부터. 아마 오늘 사신 것 같은데 얼마쯤 벌써 오늘 사고 매도 의견. 좀 더 일찍 사든지 기술적 매매하면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빠져 39,000에 많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이 주식은 종목마다 특이성이 있어요. 주식 한번 올라갈 때 시세 날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쉽게 내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이 한 고점 뚫고 거래 실력을 이렇게 내려오면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릴 때 일주일 가고 못 가잖아요. 근데 난 일주일 갖고 못 가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 여기는 현재는 수렴하고 위로 가고 있잖아요. 위로 가고 있는데 거래가 적어요. 그 얘기는 이 거래 많은 걸 돌파를 못 한다는 거죠, 이 거래를. 그러니까 여기서 26,000원 사봤자 목표가 여기가 33,000원 아니면 3만 원 초반? 그러니까 수익률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 소형주를 사는데 적자 기업을 사는데 수익률 20% 보고 사요? 요거 막 깨먹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적자나는 기업에 어디 여기저기 보고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이니까 이걸로가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하니까 앞으로 성장하고 좋다고 그래. 그런데 기본적으로 솔루션 회사들은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앉아서 인건비에 그죠? 그러면 인건비를 영업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뭐 구축 사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인건비를 뺄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이 되려면 정말 매출이 많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비용 통제를 잘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3년 연속 지금 계속 적자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아마 별도 기업으로 보면 적자가 현재까지 9월까지 5억 적자인데 아마 흑자 내겠죠. 4년간 적자 내면 관리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흑자를 내겠죠, 올해. 그래도 지금 연결 기준으로 보면 이 기업들이 전부 다 계속 적자가 39, 20억, 99, 3억, 9월 때까지 78억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이익을 계속 몇 년 다 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잖아요. 이 차트도 모르고. 그런데 나는 이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AI 기반 가진 솔루션 회사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찾든지, 아니면 전부 다 AI 본거지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거 미국에 가서 AI 소프트웨어 사면 되잖아요. 아무나 사도 돈을 버는데 핸드폰에 손가락 갖다 하면 미국 주식 살 수 있는데 아침이나 출근할 때 아니면 퇴근할 때 애프터마켓 프리미엄 사도 되는데 나는 한국 주식 적자 기업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돈이 되냐고요, 그죠? 나만 시대에 뒤떨어져 있잖아요. 혁명 세력군 피해서 나만 도망가서 저 산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혁명 세력군에 포함돼야 돼. 그럼 미국 주식 소프트웨어 사야 되는 거죠. AI 기업도 지금 단기업 더블씩 금방 건드잖아요, 그죠? 그냥 인기 있는 종 아무거나 사도 돼요. 그럼 AI 솔루션 뭐 AI 가장 많이 쓰는 게 테슬라 오늘 사면 내일 먹었잖아요, 그죠? 지금 9월달 산 게 150% 수익 났어요. 그 세계 1등 주식이. 그러면 200달러에 대해서 막 있잖아요. 1,000억치 사도 되는 리스크 없을 때. 그건 마찬가지 그렇게 소형주를 살 때는 잘 보고 사셔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소중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산 단가가 손해가 아니니까 전량 매도하고 좀 가려면 확실한 AI 소프트웨어 주식 이익도 나고 큰 기업, 대기업체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BM을 22만 8천 원에 50% 가지고 계신 분이 올려주셨네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에코프로 그룹 주식을 제가 밸류를 좀 계산해 드렸었는데 그 방송을 좀 보신 것 같네요.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가 엄청 비싸다. 뭐 최근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저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을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이 여러분 11월 8일 날 에코프로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갖고 계신 분들, 에코프로 그룹이 11월 8일 날 이동채 회장이 그룹의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2030년도에 에코프로 그룹 전체 매출액 32조 원을 달성을 할 거고
목표입니다. 회사 측의 비전이요. 32조 원에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12%를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서 계열사별로 에코프로 BM은 이게 전체 그룹이 에코프로가 32조면 에코프로의 양극재사니까 양극재 71만 톤을 생산해 가지고 약 25조 원 정도인가요?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BM은 25조 원에 영업이익률을 10%.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5조 5천억일 거야 아마. 5조 5천억. 전구체 25만 톤 생산해서 2030년도에 5조 5천억 매출액 달성. 전구체는 영업이익률 8%. 영업이익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런 식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전체 32조 원을 달성한다. 그러면 에코프로의 2030년도에 영업이익률 회사 측에 제시한 자료가 달성된다는 전제하에 에코프로의 영업이익이 얼마 날 거고 단기순이익이 자회사의 지분법 이익과 지분율과 관련해 가지고 단기순이익이 얼마 날 거고 에코프로 BM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딱 답이 나와요, 여러분요. 에코프로 BM을 계산해 볼까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양극재 2030년대 71만 톤에 매출액 25조 원 정도를 달성한다고 그랬으니까 비전이니까 상당히 높게 잡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이익률이 10%라고 그랬습니다. 10%. 근데 영업이익률이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BM 10% 달성 못합니다. 지금까지 달성해 본 적 없어요. 영업이익률 저는 6%를 보거든요. 근데 회사는 목표를 10% 잡았더라고요. 10%를 잡아보면 25조 원에 10%면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원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2조 5천억이면 단기 수익이 얼마 난다는 거예요? 법인세 빼고 나면 2조 원이에요. 그럼 2조 원이면 난다 2조 원이면 주당 EPS가 주당 EPS가 2만 원 정도 나와요. 2만 원. 그럼 현재 주가 12만 원 기준으로 보면 PER로 따지면 6배입니다. 6배면 2030년도 기준에서 6배면 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주가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비전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작년도에 그룹에서 비전 제시한 것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주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래서 주가가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아마 그거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숫자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음에 이제 아마 내년도부터 제가 이제 신의 한 수라든가 방송에 나갈 때 아마 제가 그런 거를 계산하는 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아마 제시해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2026년도까지 보유하려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회사 보시면 최근에 저도 이제 계속 실적 추정 가이던스를 체크를 하니까 최근에 한 달 만에 2차 전지 양극재 회사들의 이익이 거의 반토막 났어요. 추정 실적이. 예컨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보면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적자고. 근데 제가 10월 26일 날 계산할 때 그때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2025년 영업이 2,000억이었거든요. 반토막 났어요. 그다음에 2026년도가 2,586억인데 10월 26일 날에는 영업이익이 4,400억이었어요. 이 정도 계속 지금 업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바닥은 언제냐?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근데 실적 하향 조정이 불과 한 달 만에 반토막이에요. 추정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끝나야지 저는 바닥이 나온다고 봐요. 근데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미 트럼프 악재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니까 관세와 관련해 전기차 보조금 축소 얘기를 인수위원회에서 언급을 하니까 이미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 급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거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이 2026년도까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2026년도에 PER이 113배입니다. 113배. 앞서 제가 서현이야 PER이 2배라고 그랬잖아요. 예산은 113배예요. 2026년도 가더라도 그 시점에서 원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주당 EPS로 10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게 숫자로 그렇다. 그래서 2차 전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투자가들이 여기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물론 제가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너무 희망 고문을 많이 한 게 아닌가. 너무 제가 높게 보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비중 50%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못했던 거거든요. 저는 주가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가 되게 되면 실적이 더 하향 조정이 좀 될 거고 거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정을 못 받게 되게 되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내년도 영업이익이 본래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AMPC 보정을 못 받게 되면 영업이익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세요? 8천억으로 줄어들어요. 2조 5천억 이익 예상했던 것 자체가 보정을 못 받으면 거의 실적 자체가 3분의 1 토막 납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따라가지 마시고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지금이라도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 의견을 뭐 그렇게 좀 들고 싶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반토막 나가지고 이거 손절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장기 투자를 가게 되게 되면 뭐 어떻게 2023년, 30년도 가게 되면 그래도 성장을 하니까 손실은 줄어들 겁니다. 근데 뭐 12만 원짜리 주식이 40만 원, 50만 원 간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장기 투자하시게 되게 되면 뭐 18만 원, 20만 원이라든가 그 정도까지 가서 손실이 좀 만회가 좀 되지 않게 돼서 너무 제 의견 자체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목표 주가를 높게 보지 마셔라. 비중을 떨어진다 해도 물타기 하지 마셔라. 그래서 뭐 반등 시 좀 비중 축소 이분은 워낙 비중이 많으니까 현재로만 길적으로는 14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좀 반등 목표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16만 원대 매물치 두텁게 포진돼 있잖아요. 포진돼 있잖아요. 일단은 2차적으로 비중이 많이 14만 원 정도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16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뭐 20% 정도라든가 그거는 뭐 여유가 있으신 분은 뭐 2026년도 7년도 가게 되면 손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 정도 가면 그래도 2차 전지가 가야지 우리 시장이 좀 살아나는 거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총님께서 지시셀 36,500원 10% 본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바이오주 사서 본전에 나온다. 그러면 운이 따라야 되겠죠? 주식을 사면서 항상 가격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기업 내 제대열 회사고 세포치료제 관련된 회사고 있는데 최근에 9월 달에까지 적자가 100억이 났어요. 영업 적자가. 그전에 이익이 나가고 있다가 제대열 보거나 뭐 여러 가지 해서 하면 뭐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을까? 그러면 연구개발비 어떻게 들어갔는데 지금 재무제표로 보니까 1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 뭐 이제 막 900억이다. 그럼 유동부채가 근데 유동 자산이 600억이에요. 1년 동안 갚아야 될 부채보다 유동자산이 적다는 거예요. 그건 부동산이 많아요. 6천억.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20%밖에 안 돼요. 그럼 밖으로 부채 비율을 낮네? 야, 그럼 부채 비율을 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은 그 비유동자산이 많다는 것은 자산을 분석하면 재무제표를 그럼 부동산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시설 장비 이런 거 장비 들어가 있겠죠. 비동자산에 장비라든지 시설 제대를 보거나 막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많은데 잡힌 거는 부채도 1년 동안 갚아야 될 부채도 끌어서서 막 개발을 했는데 1년 동안 써일 돈 600억밖에 안 되고 갚아야 될 900억이에요. 자, 자산은 많은데 유동자산이 적어서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9월 때까지 100억 났으면 600억 남아 있는데 이제 적자가 나면 또 어디 또 돈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팔든지 해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만 딱 보아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유전자 관련된 세포치료제 21년도 주식이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그러면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실직이 안 나온 테마주들은 보유하는 시간이 짧아야 되는 거죠? 이익 났다고 바로 손절선 정해서 나오셔야 돼요. 왜 보초를 씁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소형주를 가지고 본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전을 하면 정말 대기업이라든지 만약에 막 난간이 왔어요. 그래도 그걸 극복하면 새로운 사업부를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내려갔다 손절 안 해도 올라오는데 그러지 않는 중소형 기업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21년도 올라갈 때 그 모멘텀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보장이 없는 주식을 내가 막연하게 사가지고 있으면 본전 갈까요? 그럴 바에 지금이라도 당장 손절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세계 1등주를 사도 그냥 회복할 텐데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계속 이 본전만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 믿을 수 있는 기업, 자 믿을 수 있는 자식 같은 주식이라다.
과거에 1등하고 이렇게 했던 애는 지금 사춘기 때 잘못 만나 뭐 남자 여자 잘못 만나고 얘가 헛나갔어요. 그래도 대학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하고 하면 1등급 갈 수 있어요. 그죠? 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업이랑 괜찮은데 그게 아니었다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손절선 이미 여기 손절했어야 되는 거죠. 11월 달에 아마 실적 나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것은 재료가 뭐고 상관없이 그냥 33,000원 손절했어야 되는데 36,000원대에 사가지고 10% 손해보면 되는데 바이오 테마 이런 거 사가지고 게임 테마 이런 거 사 10% 손해보면 그거 별로 손해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20, 30%, 50% 먹으려고 샀기 때문에 그럼 손절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중소형주로 깨졌으니까 손절 안 해서 그럼 다시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건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TV 보고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그래서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은 저는 지금이라도 손절하시고 가도 물려도 AI 관련된 주식으로 가라. 소프트웨어 가든 뭐 국내 가든 외국 거 가든 어쨌든 그게 빠르다. 지금 바이오주 중에 내려온 거죠. 올해 시세도 안 난 주식은 전부 다 쳐버려야 됩니다.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고 저는 이제 바이오는 1년 시세로 거의 끝났습니다. 작년부터 1등주도. 그래서 그 바이오도 있잖아요. 만약에 루닉처럼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괜찮죠.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기존 이런 종목은 관심을 제외시키고 손절해서 다른 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종목일 것 같은데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를 13,500원에 20% 매수하신 분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꼭 진단해드리라고 하셨는데 13,500원에 사서 5,88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저점에서 거의 100% 올라왔는데 지금 와서 대산다. 지금 사도 된다. 지금 사도 됩니까? 더 살 거 됩니까? 그러면 뭐라 해야 되죠? 사지 마세요. 이 주식이 이제 5만 원대까지 가다가 5만 원짜리 주식이 그렇죠? 5만 원 예사가 작년 10월 달에 상장됐을 거예요. 5만 950원까지 상장했다가 예사가 상장 이슈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아까 매출액도 좀 과다하게 좀 부풀렸던 부분들 상장하자마자 예사가 상장하자마자 자금이 없어가지고 또 증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요. 상장할 때 공모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최소한 2년, 3년 정도는 버텨야 되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또 증자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예사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적자가 나고 있는 쪽. 예사가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간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발 주문형 반도체 이제 수혜 관련된 종목들이 엮이면서 이제 후발 종목으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이 가파르게 좀 올라왔어요. 근데 예사가 이런 것도 이제 기술력이 중요하거든요. 기술력이 중요한데 기술이 좀 음시돼요. 매출액도 없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분기 단위 7억, 4억. 이거 뭐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매출액이 그래도 예사가 이제 디자인 DSP 회사니까 매출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제 자금 조달했기 때문에 또 1년, 2년을 버틸 건데 예사가 이런 상태로 간다면 또 증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13,500원까지 샀다가 4,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0%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매수해가지고 나올지 않을 건데 그냥 가지고 있는 거 팔고 나오세요. 오히려 좋은 주식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어떤 종목이 수혜지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뭐 DSP 관련 회사들, 시스템 반도체 회사 무작위로 다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옥석이 가려집니다. 이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 따라주는 종목들. 이따가 제가 아마 히든카드에서 제가 관련된 종목을 좀 언급해 드릴 것 같은데 그 종목으로 좀 좋은 종목을 사든지 이 종목은 일단은 보유하고만 있으세요. 손실 안 보고 나오려면 잘하면 워낙 많이 빠져서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주가가 5만 원짜리 주식이 4,800원까지 그 10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100% 올라왔지만은 충분히 이 종목은 1,500원, 11,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팔고 나오세요. 이거는 그리고 손 떼는 게 낫습니다. 또 좋은 종목 가지고 매매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다만 워낙 많이 빠져서 수급 여건 자체 나쁘지 않으니까 아마 1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왜냐면 이게 주문형 반도체 부분 자체가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2,0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뒷단 여기서 마치고 히든카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히든 섹터는 IT 부품 실적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IT 회사들을 지금을 사야 될 때는 거의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뭐 관심 있게 보다가 바닥을 찍으면 집중 좀 하면 되고요. 지금은 뭐 단기적인 어떤 겁니다. 그래서 지금 IT주들도 대다수 지금 찬바람이 이렇게 한겨울이잖아요. 주로 찬바람이 불 때 사서 꽃바람이 불 때 팔면 거의 지금까지 계절성이에요. 주가도. 그래서 왜냐면 IT들이 1분기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해서 저는 지금 IT 섹터 회사들 뭐 LG전자라든지 뭐 LG 이노텍도 부품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라든지 뭐 이런 삼성전자도 그렇고 IT 섹터는 자 이런 쪽은 좀 아직은 전체적으로 부품도 그렇고 세트 업체도 그렇고 대다수 수요가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 코로나 때 한참 수요가 폭발했고 그 이후부터는 뭐 가전부터 대다수 수요 부진하고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관련된 IT 이런 세트나 부품 업체든 주가 시세의 퍼포먼스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이 계속 조정 주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반타작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대다수 주식이. 자 그러면 반타작 되면 기본적으로 올라가다가 반등씩 하다 또 반등 또 내려오고 또 추세하라고 또 저점깨 이렇게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관련된 이제 골라낸다면 뭐 자동차 산업 관련된 이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뭐 반도체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생산해서 준다든지 그래서 전동화 관련된 부품들을 해서 해놓은 IT 업체들은 그나마 이쪽이 고성장이면 그나마 조금 나아집니다. 즉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를 갖고 있으면 그런 기업들은 또 모멘텀이 생기면 또 쉽게 올라가거든요. 가전은 안 되고 그렇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AI가 적용되는 거죠. 이 IT에도 AI를 하려면 인공지능 결국은 뭐 AI를 가전제품 이런 데 여러 가지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관련된 뭐 로봇뿐만 아니라 청소기도 그렇고요. 관련된 다양한 그래서 주로 IT 세트 업체나 대형 회사들이 로봇 사업을 하죠. 그래서 이런 AI 홈 관련 솔루션이라든지 로봇 사업이 이렇게 고성장해요. 그러면 IT 관련된 세트나 부품에 요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주가가 한 번씩 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고 일반적인 그냥 뭐 핸드폰이라든지 IT 부품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재벌 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이 대다수가 신성장 산업을 하잖아요. 사업부를. 그러면 그게 돈을 갖다가 대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거기가 좋은 거죠. 그쪽으로 이제 보시고 소형 저는 이렇게 핸드폰 부품주를 주식을 사가지고 많이 빠져 하고 있어서 물려서 본전하고 있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미 핸드폰 2010년대 12년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IT는 전부 다 코로나 때 다 끝났어요. 고점으로.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그쪽 근처도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관심을 IT를 가지려면 이쪽이다 이렇게 보고 전동화 관련된 아니면 AI 아니면 로봇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서요. 저의 이렇게 말씀드린 히든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카드는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 LG노텍, 미래컴퓨터, DB하이템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전부 다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대형주고. 그래서 미래컴퓨터 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를 저는 픽을 했고요. 그래서 LG전자는 오늘은 5%나 올랐어요. 참 올랐는데 그동안 이 주식도 많이 빠졌습니다. 제 과거의 고점 21년도 고점 19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반타작 됐죠? IT 회사가 반타작 안 된 게 없어요. 뭐 삼성전자까지 뭐 9만 6천 원 800에서 지금 5만 원대니까.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반타작, 다 반타작이죠. 그만큼 21년도까지 이 업황이 좋았는데 업황이 내려가니까 주가는 당연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나마 그래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온 기업들은 그래도 주식은 내려와요, 그죠? 그러면 실적이 안정적 주식들은 다시
모멘텀이 생기면 상승 동력이 어떻게 생긴다면 다시 주식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면 자 LG전자는 가전사업 뭐 하고 다양한 사업 한 4개 사업으로 재편돼 있는데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구독 경제를 포함되는 그런 기업도 구독 가전이라든지 가전 제품 구독한다든지 뭐 애플도 관련된 이렇게 구독으로 가는 것은 안정적으로 매달 아니면 매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부재 가전을 구독 사업해서 이쪽이 이제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LG전자는 뭐 글로벌로 대형 IT 쪽으로 뭐 1등이니까 그래서 좋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글로벌 경쟁사 대비 그나마 실적도 그렇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견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견조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식은 모멘텀만 좀 발생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한 이 주식이 2021년도 영업이익이 한 4조 정도 나왔거든요. 73조에 4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 3조 7천억 좀 내려왔다 많이 내려오지 않았죠? 매출은 73조에서 87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와 그렇게 업황이 안 좋은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보니까 25년도는 매출액이 4년 전에 73조였다 91조로 올라가면 매출이 늘잖아요. 느는데 영업이익이 21년도 고가에 4조가 나오는데 이제는 이 4조 2천억까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영업이익이 과거를 돌파네. 그럼 이게 성장주였다면 고성장주였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면서 시작해서 사상 고점 돌파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는. 그런데 그래도 주가는 지금 반타작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 기업은 사업부가 이제 비이클 사업부도 있는데 자동차 부품이나 관련된 뭐 배터리 관련된 있고 그래서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 구독 경쟁이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면서 이게 좀 성장하는 거예요. 사업 재편 다 완료돼서 그래서 그나마 좋고 영업이익률이 그나마 그래도 4.5% 정도면 성장을 못하지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ROE도 10.3%고요. 그리고 EPS가 내년에 예상 EPS가 12,200원이에요. 그럼 12,200원 10배 가면 12만 2천원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하면 12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만 원 정도 내외는 과거와 다르게 저평가라고 보든지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게 21년도 올라간 것은 워낙 실적이 나빴다 좋아져서 그렇고요. 그런데 실적도 지금 안정적이 나오고 내년에는 또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올해 내년에 한 봄에 정도는 한번 시세가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면 잘 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주봉 보시면 내려갔다가 잘 안 빠진데 최근 들어서 이것은 수급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보면 뭐 우측 하단에 보면 빨간색 외국인들 팔았고요. 기관들 밑에 있고 제일 위에 있는 항상 요게 연기금 쪽에서 요즘 연기금이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주식을. 그럼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걸 쭉 사고 있어요. 초대형주 중에 실적이 안정적 앞으로 조금 괜찮아지는 기업들은 연기금이 사는 주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연기금이 있다. 지금 수급이 없는 주식은 주식이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전체적인 실적 모멘텀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LG전자는 물론 기술적으로는 월봉 보면 꺾여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지만 주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 하락을 하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점이 8만 2천이지만 그래서 항상 보고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은 잠깐 먹으려고 한 10% 먹으려고 20% 샀다가 안 되면 5%라도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대형주도 많이 안 물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가는 지금 91,500원 한 내일 눌려 먹주면 87,000까지 내려가면 좋은 그 정도는 잘 안 내려가고 일단 91,000원의 매수가고요. 목표가가 손절가가 86,000원입니다. 손절가 86,000원이고 기법상으로 그다음에 목표가는 좀 길게 보면 11만 2천원까지 좀 더 6개월 목표가입니다. 11만 2천원은 손절가 잘 지켜주시고요. 8만 6천원 그럼 한 5천원 손절이니까 5% 내외잖아요. 짧게 손절했다가 대형주는 한 5% 손절하면 다시 나중에 사면 내려가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준비한 오늘 히든 섹터는 요즘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주문형 반도체 ASIC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후반에 미국에서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주문형 반도체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3분기 매출액이 아마 140억 5천만 달러인가요? 뭐 매출액이라든가 주당 EPS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당 180달러에 거래됐던 회사가 그제 25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간밤에 좀 떨어져서 현재 240달러 거래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40% 정도 주가가 좀 떴어요. 근데 예상 앞서 얘기했다시피 매출액이라든가 주당 EPS는 컨센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AI 반도체 쪽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20% 정도 급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 때문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성 유지가 좀 되는데 이제 AI 반도체 엔비디아에서 파생되는 부분 자체가 이제는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이제 시장이 확산이 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시장에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브로드컴과 비슷한 주문형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AI 주문형 반도체 시장 자체가 주문형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팹리스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 설계 단계에 있는 팹리스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된 것 자체를 좀 디자인하는 디자인 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TSMC, DBH이텍처럼 이제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데 AIC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파운드리 쪽보다는 팹리스와 디자인 하우스 쪽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가 브로드컴과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관련도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2031년도까지 올해 한 27억 달러 정도, 27조 우리나라 돈 27조 원 정도까지 시장이 형성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2031년도에는 49조 원 정도, 약 연평균 7% 정도 성장할 거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엔비디아발 HBM 반도체도 내년도 성장을 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주문형 반도체가 시장의 대세로 작용할 거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독자적으로 자기의 상황에 맞는 주문형 반도체를 구입을 해서 사용할 거다.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세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 뭐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팹리스 회사,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 기업들을 주목을 앞으로도 좀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요. 가온칩스가 있고 AD 테크놀로지, 에이지랜드, 그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스앤미디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온칩스라는 회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라는 회사,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일요일 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8시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거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8시에 방송을 하면서 어제는 제가 종목을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공개를 했거든요. 사더라도 가온칩스가 탑이니까 가온칩스 오늘 아침에 잠깐 마이너스 나왔다 오늘 주가 좀 많이 떠서 사더라도 이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가져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산은 어떤 회사냐면 이제 삼성전자의 앞서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스템 반도체 자체가 팹리스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DSP라는 회사가 있고 파운드리 회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디자인 솔루션과 관련된 파트너사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라든가 에이지랜드라든가. 근데 이 종목이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이 분야 쪽에 상당히 기술력이라든가 경험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든다면 이 회사가 이제 해외 쪽에서 기술력 인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올해 2월 달인가요?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는 회사한테 556억 규모의 AI 가속기 수주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공정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이 본래
180 나노부터 2나노까지 최첨단 과정이 2나노까지 2나노미터까지 있는데 이 2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아주 최신 공정 쪽에 해당되는 쪽에 556억 규모의 가속기를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일부가 매출액이 반영이 좀 될 거고 내년도도 매출액이 반영이 됩니다. 이 최첨단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디자인 솔루션 쪽으로 성장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좀 된다. 이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도 ASIC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온 반도체를 가온 칩스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제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진단해 드렸지만 그 회사는 매출액이 2억 3억밖에 안 되고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회사는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적자가 난 적이 없고 내년도부터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하죠. 올해도 지금 실적이 작년보다 최대 실적이 좀 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스템 반도체 이 관련 부분 자체가 AIC 반도체 자체가 내년도부터 큰 폭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2026년도 기준에서 PER 단위로 보면 20배 미만 정도 해당 좀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2차전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026년도 PER이 110배라고 그랬잖아요. 110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코 비싸지가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 주가가 많이 실적이 좋아졌지만 PER 단위로 100배가 넘습니다. 100배가 넘기 때문에 강홍칩스는 실적이 따라주는 실질적인 국내 시스템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주가가 보시면 이 종목이 앞서 우리 최봉희님과 진단했지만 4월 달에는 너무 지나치게 올랐어요. 이 종목 13만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27,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앞서 근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5만 원대 주식이 4,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10분의 1 더 많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그 정도까지 떨어지질 않았는데 이게 이사는 이제 부채도 없어요. 부채도 없고 저점에서 이 종목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고 오늘 또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힘을 못 썼는데 이 종목이 대장주다 보니까 이 종목이 가장 치고 올랐거든요. 앞으로도 가더라도 이 종목이 저는 훨씬 더 간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것들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종목이 저는 대표적인 한국의 브로드컴이 아니겠지만 브로드컴이 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0조 원입니다. 1,600조 원.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어요. 그 정도까지 성장성이 부각돼가지고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강원칩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시. 다만 매매 전략은 오늘도 11% 올라버렸고 어제도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매수 전략은 42,000원 아래인 48,8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6만 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6만 원까지 최근에 하락폭에 반 정도 회복되는 그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이 회사 시가총 5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3만 원대 초반에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일정히 단기적으로 짧게 4만 8천 원대 정도 제시해드리고 2차는 6만 원 정도, 6만 원 아래권이 5만 8천 원 정도. 그다음에 선절 가격은 최근에 본격적으로 올랐던 가격이 3만 6천 원이니까 3만 6천 원 정도를 선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이제 히든카드까지 다 봤습니다. 날씨도 엄청 한겨울로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집에서 주식 공부를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일요일 저녁에 거액자산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동봉화 쓸등주 TV 유튜브에서 하고 있으니까 늘 오셔서 한번 보시면 집중 투자, 올인 투자. 저는 종목이 몇 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만 사도 돈을 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